나도 어디선 꿀리진 않아. 아직 쓸만한 건 죽지 않았어. You're my heartbreaker. 안녕하십니까.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꼬바님들 안녕하신지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YG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중요한 기로에 있었을 앨범 빅뱅 이전에는 힘을 쓰지 못했던 YG였기 때문에 YG의 가장 중요한 카드였던 GD의 성공 여부가 팬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을 앨범입니다. 오늘은 GD의 Heartbreaker입니다. 앨범을 준비하는 GD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정말로 100분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유야 1차적으로는 본인에게 굉장히 자존심적으로 중요한 어떤 앨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질타 혹은 뭐 앞으로 음악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앨범의 사운드나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난다라는 거. 2차적으로 빅뱅으로서는 첫 번째 솔로 주자가 우리 솔직하게 말을 해서 YG에서 제일 잘났다는 GD가 짜그라진다면 뒷주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YG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앨범 이 당시에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았었고 우습게 알기도 우습게 알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댄서들 사이에서도 놀림감이 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음악적인 어떤 식견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수용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는 보는 눈이 많이 없었다. 그때는 해당 앨범이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리고 GD는 까도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의 존재였기 때문에 많은 매니아층에서도요 뭔가 아이돌이 힙합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고심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오늘은 권지용의 첫 번째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앨범. 이 앨범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트랙의 순서인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순서에서 무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1번으로 놓인 트랙에는 소년이야라는 곡이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앨범을 들으면 이 곡을 가장 먼저 들어라 하는 그거를 1번으로 놓는데 1번에 이제 이걸 놓은 의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느껴봐라 뭐 약간 이런 건데 앨범에 대한 고뇌 그리고 뭐 너무 일찍 시작해버린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내게 말해 내가 부러워 가진 게 많아 연예인은 다 편하게만 살아 딱 하루만 그 입장이 되라. 사람들은 말해 내가 부러워 가진 게 너무 많아 연예인들은 다 편하게만 살아 딱 하루만 그 입장이 돼봐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걸 알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역시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스트레스, 슬픔, 고통 등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은 있어요. 뭐 비를 계속 까주세요 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과의 대화 중에 나왔던 단어가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비난값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악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그 음악을 돈 주고 사주는데 비난값이라는 것도 들어있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뭐 같은 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당연히 틀린 말이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논리의 얘기예요. 근데 그 비난값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 뜻이 이해가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물론 잘못된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서글픈 일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GD는 그걸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 정면 돌파를 시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그의 나이가 고작 22살이었다라는 거예요.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돈 쓸 나이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통찰한 그가 대단하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가신맨이라는 곡에서는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씹을거리가 필요한 대중에게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뭐 이런 가사들도 있고 돈을 맞았니 어쨌니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그냥 조각하고 재단해버리는 대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말이고 뭐라 해명하든 관심은 없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내 앞에서 빌빌거려라 뭐 약간 이런 의도인데 소비자에서 오는 갑질이라는 게 되게 웃긴다라는 거죠. 저 솔직히 이 곡이 되게 멋있다라고 느껴요. 더 리더스에서는 각 팀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개간지나는 벌스를 꾸미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 곡이 되게 간지라고 저는 느껴져요. 작지만 내 목소리 나인 적지만 이 바닥에 설레고 Yeah 나는 태어났어 장군감 Flow so deep 호흡은 잠수함 잠수함은 발로 받으면 비행기
맨 마지막으로는 She's Gone이라는 곡이 있는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가사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시면 GD가 이런 곡도 쓰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왠지 모르게 GD의 완벽함 안에 들어있는 약간 이상한 찌질한 감성이 묻어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개는 따로 안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정면 돌파. 저는 뭔가 이 앨범에서 진짜 엄청 힙합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많은 커뮤니티에서 GD가 힙합이다 아니다에 대한 엄청난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걸 증명하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본인이 스스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놀라운 행보를 보이죠. 보컬 라인이 들어간 랩. 그러니까 대중성이 가득한 타입의 가요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당시에는 실망을 좀 했었어요. 아, GD 뭐야 힙합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힙합 앨범을 들고 나오는 게 본인 스스로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원했을 수도 있는데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YG하고 어떤 협의를 했겠죠. 합의를 좀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이런 느낌의 EDM 곡을 들고 나오고 준수한 랩을 보여주고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시도를 한 게 정면 돌파를 한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대중가요를 할 입장에서도 갑자기 다른 걸로 노선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이런 어떤 대중적인 곡 안에서 실력을 녹여내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잘한 방식이다라는 거. 조금 웃긴 사실이긴 한데 이 곡 이후로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이런 곡이 됐다라는 거. 물론 전 세계적인 음악적 트렌드가 EDM이었다라는 건 맞는데 국내에서는 GD의 입김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의상, 헤어. GD 하면 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빼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GD가 국내에서 랩을 넘사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도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GD를 지금의 GD로 만들어준 데에 있어서는 음악 외적으로 옷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GD는 분명히 유행을 이끌고 그때만 유행하는 무언가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뭐 머리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9년 얼마 안 남았는데 SBS 가요대전 보면서 잘 그때 유행하는 거를 해요. 머리띠 이런 거 뭐 지금 누가 안 하니까. 모이칸 헤어도 마찬가지고요. 모이칸. 근데 분명한 건 흑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재밌는데 다들 유행을 따라가고 그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흑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GD는 그런 부분이 없고 당시에 놀랄 만큼 충격적인 패션이지만 1, 2년 뒤에는 모두가 그렇게 입고 있는 그런 게다가 또 그 당시 유행을 할 때 사람들이 약간 투머치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GD는 뭐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흑역사가 아닌 약간 미래를 내다본 그런 사람의 느낌이 난다라는 게 정말 재밌는 사실이죠.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도 민소매 뒤에 목적을 알 수 없는 가죽대기를 입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진짜 왜 어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의상은 실은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크롭 자켓이라든지 듀스가 옛날 꽃날에 입었으니까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펼쳐진 나의 많은 날들 이제는 그대와 이런 형태는 없기는 없었어. 확실히 약간 이렇게 GD처럼 입는 그런 건 없긴 없었지. 근데 이걸 소화하는 이 사람도 대단하다는 거. 방송에서는 다른 방송에서는 수트를 입는다거나 굉장히 한국에서 여러 가지의 느낌을 소화를 많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몸 사라진 꿈 너 위해서라면 네 아무 날려 네가 있는 곳이면 달려 하지만 그대 내게 궁금한 게 GD도 코디가 있나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있기야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메이웨더의 보디가드 같은 느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헤어 역시도 먼저 항상 남들보다 빨리 선도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금발을 가장 먼저 시도한 게 GD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시발점은 GD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금발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 머리는 지금 봐도 딱히 흑역사가 없어요. 왜냐면 옆머리가 있거든. 옆머리가 있음에도 지금은 흑역사가 없어요. 분명히 약간 멀리 보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곡입니다. 곡은 그냥 수파 EDM이에요. 이게 EDM이 아니면 그 어떤 곡도 EDM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냥 EDM이고 앞으로도 EDM일 거예요. 그냥 EDM입니다. 근데 이런 EDM 곡에 보컬 라인을 넣고 괜찮은 벌스를 넣었고요. 초대박을 치는 기염을 보여주죠. 내용은 그냥 그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의미를 넣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곡에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 부분은 패스. 그리고 빠바바밤 하는 이 부분은 이 곡의 시그니처예요. 근데 황재성 때문에 망했어요. You're my heart
곡을 결정짓는 세련됨은 짝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한 짝을 보여준다라는 사실. 그리고 찌끗해 이 부분에서 쿵의 연속 사용으로 굉장히 극적인 느낌을 가미했다라는 다섯 번째입니다. 라이브. 근데 이 부분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 싶기는 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라이브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후렴, 벌스 어느 부분 하나 놓칠 것 없는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여준다라는 거. 중간에 찌끗해 이 부분 빼고는 잠깐 중간에 뭐 약간 이런 거 빼고는 90% 정도를 라이브로 소화를 해내는 엄청난. 그리고 후반부 라이브 보컬 파트가 되게 인상 깊은데 솔로고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라이브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딕션, 뭐 호흡 어느 것 하나 까고 싶어도 깔 게 없는 그런 데모. 그리고 GD라는 아티스트가 뭐 좋아서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라이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춤을 추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가 백미죠. 좀 신기한 게 숨이 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때 나름 재밌었던 이슈가 GD의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물고 까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안 들리네, 뭐 왜 저렇게 영어처럼 저렇게 하냐, 뭐 등등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지금 래퍼들에게는요 본인에게 맞는 독특한 딕션이 꼭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근데 GD는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 물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아는 선 내에서는 GD 이전에는 이렇게 굴리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GD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GD 이전에는 있었겠죠.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 유명하진 않았다라는 거. 근데 GD는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라는 요런 사실. 여섯 번째입니다. 안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곡에서 GD의 춤솜씨를 우리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왜냐면 뭔가 GD가 춤으로 뭔가 막 개 꼽는다기보다는 춤은 약간 비는 걸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춤 실력을 이 곡에서 무조건 알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물론 GD는 우리가 이 GD 말고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해당 영상 이거 하나만 놓고 이게 GD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춤을 굉장히 잘 춘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왜냐면 춤 실력을 알기가 좀 약간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무가.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춤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못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깔게 있는 게 없으니까. 동작의 마무리, 깔끔함, 뭐 리듬감, 타이밍 등등 어느 하나 모자랄 게 없어요. 댄서로서의 춤을 보자면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GD는 댄서보다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엔터테이너지만 준수한 실력을 가졌다라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울 일이죠. 그리고 지긋해 이 부분 할 때 그 처음 동작은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야 라이브를 고려하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진짜 힘든 동작인데 이걸 그냥 넣은 걸 보고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2절에서 이거 있어요. 이렇게 넌 내가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한 명씩 붙는 거, 여자분들 붙는 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일곱 번째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표절.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수많은 팬들이 플로라이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다 알죠.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플로라이다의 플로우가 없었다면 이런 플로우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D가 플로라이다보다 먼저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애초에 없어요. 그리고 들으면 솔직히 무조건 똑같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상관은 없고 논란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은 어떤 분 댓글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손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 누가 나한테 돈을 많이 주고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는데 내 면전에 대고 얘 지금 당신 거 이거랑 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새끼 솔직히 표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모든 건 비즈니스거든요. 표절 시비에 걸렸다가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이런 식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절 시비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을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플로라이다보다 먼저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 진짜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쪽으로 표절이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플로라이다보다 먼저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 나중에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고를 했다라는 거죠. 표절은 아니지만 참고를 했어. 그러니까 100% 창의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 오브 카인드에서도 표절까지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빅션의 S라는 곡에서 니키 미나지가 피처링한 그 리믹스 버전에 니키 미나지 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안 내 노래가 물을 올리지. I love it.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굉장히 GD의 고뇌가 엿보이는 GD의 허트브레이커입니다. 보러 가시죠.